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꿍꿍이의 대단한 습관 이야기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 거예요. 허은미님 글이고요. 조원희 그림이고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 드릴 거예요. 표지 뒤편을 볼까요? 습관이 뭘까? 버릇하고 같은 말인가? 습관에 대한 놀라운 비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내지를 보니까 고양이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아내는 누워서 지금 소파에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는 먹을 것을 놔두고요.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겠죠? 콩콩이의 대단한 습관 이야기 앞에 오지 안에 보면 고양이도 옆에 있고 책을 읽고 있어요. 재밌게 읽고 있어요. 햇살이 유난히도 따스한 날이었어. 그날도 나는 침대에 누워 둥글둥글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거실에서 책을 보던 엄마가 갑자기 나를 부르는 거야. 콩콩아, 이것 좀 봐. 참 좋은 말이지 않니? 엄마는 마치 보물이라도 캐는 듯한 얼굴로 나에게 있던 책을 내밀었어. 책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평생 주고 갈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다. 저도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좋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엄마가 보물처럼 그렇게 말한 거 저도 이해가 됩니다. 공감해요. 엄마는 흥분할 때 버릇대로 콧구멍을 벌렁거리다가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어. 자식은 부모 거울이라더니 어쩜 너는 나를 쏙 빼닮았니? 엄마 이마에 주름도 그렇고 벌른 거는 콧구멍도 그렇고 가자 부스러기 옆에 붙이는 것도 그렇고 빵빵한 배도 그렇고요. 엄마는 한숨도 크게 내쉬어서 어휴, 그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거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짜고짜 나 습관을 적어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습관이 뭐지? 버릇하고 같은 말인가? 물론 맞죠. 코를 후비는 거? 이런 거? 건들건들한 거? 내 습관이 뭔가? 내 버릇이 뭔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의 절반은 습관이다. 난 습관 같은 거 없는데. 무슨 소리? 네가 하는 행동의 절반이 습관인데. 거짓말. 진짜라니까. 좋아. 그럼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까지 한 일을 적어봐. 7시 30분쯤 알람이 울려서 잠을 깨고 화장실에 가서 오줌 누고 물을 한 잔 마시고 밥을 먹고 이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 입고 가방 써고 인사하고 학교로. 특별하게 뭐가 없는데. 그런데 엄마 말에 따르면 오늘 아침에 나는 습관적으로 알람을 끄며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 오줌을 누고 습관적으로 고양이 세수를 하고 습관적으로 물을 꺼내 마시고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 먹고 습관적으로 대충 이를 닦고 습관적으로 어제와 비슷한 옷을 입고 습관적으로 운동화를 구겨 신고 습관적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습관적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갔다는 거야. 습관이 아주 거대한 거네요. 이것 봐. 이 중에서 습관이 아닌 게 어디 있어? 말해봐.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나의 행동이 모두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며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거대한 습관의 덩어리라고 했어. 말도 안 돼.
오늘은 구강 검사 날이라 엄마가 얼마나 오래 닦았는데. 그럼 어떻게 닦았는지 말해봐. 몇 분이나 닦았어? 치약은 얼마나 묻혔는데? 혓바닥이랑 입천장은?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다 기억하겠어. 그래서 따졌더니 엄마가 냉큼 이러는 거야. 그런 게 바로 습관이라고. 습관은 오랫동안 반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행동이라나? 대충 술렁술렁 치약은 새끼 손톱만큼 약 30초만. 혓바닥은 생략. 이것이 내 치카치카. 내 치약 놓고 하는 그냥 나의 이빨 닦는 습관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일일이 생각하겠어? 엄마는 책에 나오는 벼룩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벼룩은 아주 뛰어난 높이뛰기 선수래. 보통 자기 몸 길이의 100배를 뛴대. 그런데 이 벼룩을 높이가 10cm쯤 되는 유리병에 가둬두면 어떻게 될까? 처음엔 벼룩은 원래 하던 대로 높이 뛰어오른다. 그러다가 유리병에 부딪힌다. 뛰고 부딪히고 뛰고 부딪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지금 계속 뛰었는데 유리병 속에서 하니까 아프기만 한 거야. 그러니 딱인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되풀이하다 보니까 유리병 높이까지만 뛰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런 유리병을 치워도 10cm밖에 뛰지 않는다는 거야. 어때? 그 말이 맞죠? 그러잖아요. 아픈데 이제 굳이 안 뛰는 거예요. 커다란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코끼리를 갖다가 고계단 같은 데에서 데리고 갈 때 처음에는 아주 강한 그런 말뚝에 박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근데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될수록 거기에서 빠져나가들 못하니까 이제 여러 번 하다가 이 벼룩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음에는 슬렁슬렁 매놔도 절대 안 간대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정말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무슨 말이냐고?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된다는 말이야. 자, 자꾸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다리를 떠는 걸 보니 지금쯤 불안한 거 불안한 것 같고 우리 아빠 지금 하는 말이에요. 툭하면 나무말을 끊는 걸 보면 성질이 무지 급하는 것 같고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조종하는 걸 보면 게으른 것 같고 그래서 범죄 심리학에서는 범인의 습관을 분석해서 범인을 찾기도 한다고 그래요. 여기 찍힌 발자국을 보니 발자걸음을 걷는 습관이 있군. 그렇다면 범인은 아빠? 아빠인 거 어떻게 알았지? 나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습관이고 뭐고 빨리 내 방으로 가서 이따만 만화책을 보고 싶었거든. 습관 갖는 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큰일 날 소리. 그럼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해지는데. 습관은 우리 뇌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만들어낸 거라고. 그럼 뇌가 얼마나 우선데. 만약 습관이 없다면 매일 하는 일도 매번 하는 것처럼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거야. 그래서 일일이 신경을 쓰다 보면 금방 지치고 피곤하겠지. 얘는 어떻게 닦더라? 몇 번 동안 닦아야 돼? 책은 얼마나 짜야지? 입은 어떻게 헹구고? 하지만 일단 습관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하게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시간도 절약이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습관이 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때 엄마가 스티커와 탁성용 달력을 주며 말했어.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자고. 선물이라는 말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어. 나도 모르게 콧구멍을 발른거리며 킁킁댔지. 너는 줄넘기를 100개씩 하고
엄마는 하늘 자전거를 30분씩 타는 거야. 한 번 할 때마다 스티커를 한 장씩 붙이고 30장이 다 모일 때마다 갖고 싶었던 걸 선물로 받는 거야. 실제는요? 그게 뭔데요? 그게 그거였어. 네. 그런데 잠깐 나는 엄마한테 선물을 받으면 되지만 엄마한테 누가 선물을 주나? 설마 나한테 달라는 건 아니겠죠? 이 아이는 자기가 선물 받은 건 좋아하면서 선물 주는 거는 또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해서 나는 줄넘기를 하기 시작했어. 어떤 날은 스티커를 더 모을 욕심에 아침 저녁으로 하기도 했지. 엄마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 일주일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 선물 생각만 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았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줄넘기를 하는데 갑자기 커피가 펑 하고 쏟아지는 거야. 어머나, 어때? 큰일 났네. 찰리길도 한 걸음부터 엄마가 휴지를 들고 호둥지둥 달려왔어. 평소 운동을 안 하던 얘가 무리를 해서 그랬다며 한참 잔소리를 늘어놓더니 이제 와서 전략을 바꿔야겠대. 전략길도 한 걸음부터 걷지도 못하는 얘가 뛰려고 해서는 안 된다나? 내일부터는 딱 100개씩만 하는 거야. 그래서 몸에 근육이 생기듯 습관에도 근육이 생기면 조금씩 양을 늘리는 거야. 알았지? 엄마는 이렇게 해서 습관 근육이 생기면 선물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될 거라며 야릇한 웃음도 지었지. 정말 이러다가 습관의 근육이 붙으면 어쩌지? 그래도 선물을 주는 건가? 뭔가 붙은 것 같긴 한데. 좋은 습관이 좋은 습관을 낳는다. 그런데 말이야,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한 달쯤 줄넘기를 했더니 병아리 오줌만큼 내가 달라진 거야. 아침마다 줄넘기를 100개씩 했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먹기 싫던 아침밥을 잘 먹게 되었다. 짜증이 줄어들었다. 아침 일찍 잠이 들고 푹 자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상쾌해.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하늘 자전거를 30분씩 탔더니 늘 찌뿌둥했던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 우울한 생각을 덜하게 됐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됐다. 안 맞던 옷을 다시 입게 됐다. 드디어 입게 됐어. 살펴면 입으려고 산 내 원피스. 멋있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나쁜 습관은 나쁜 습관을 낳는다더니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을 낳으며 자꾸 새끼를 치나 봐.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와, 콩콩이 줄넘기 잘한다. 멋있다. 날씬해졌네. 와. 엄마 말대로 세상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노력할 수 있는 일도 있나 봐.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건 내가 바꿀 수 없어. 하지만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내일 운동하려면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자야지. 매일 잔소리하는 게 습관이 된 엄마는 내가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엄마가 잔소리를 덜하게 미리 알아서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어쩜 우리 쿵쿵이가 운동을 다녀올게 하고 먼저 일어나서 가는 거야? 잔소리를 안 하잖아. 칭찬을 하잖아요. 습관이 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평균 66일이야. 제가 그것을 진즉부터 알았어요. 물론 가끔 빼먹는 날도 있고 체육 시간에 줄넘기 500개 했다고요. 그러면서 두두두두두 그러니까 이제 빼먹어야지. 엄마랑 싸우고 내 방에 콩콩 박혀있는 날도 있어. 치사해. 선물 같은 건 필요 없어. 에이 싸우니까 그러는 거야. 뭐 안 해. 그때마다 엄마는 살살 나를 달래며 딱 66일만 견뎌보지. 그럼 지금처럼 힘들지 않을 거래. 그래도 하기 싫을 때는 달래기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세워봐. 딱 66일만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떠올려봐. 운동으로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해봐. 아자.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줄 넘게 하는 게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선물은 안 주는 건가? 난 아직도 받고 싶은 그런 선물이 있는데, 많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엄마, 다음엔 채소 먹기를 할까요? 채소 하나 먹을 때마다 스티커 2장씩 주면 안 되나요? 브로콜리는 특별히 3장. 너 아주 습관들에서 선물 받는 게 습관이 되는구나. 됐구나. 쿵쿵쿵.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채소도 먹으면서 스티커 받고 또 선물 주면 어때요? 네, 좋은 일이잖아요. 쿵쿵이가 도전하고 싶은 참 좋은 습관 10가지. 나를 따르라. 첫째, 날마다 30쪽씩 책 읽기. 두 번째, 날마다 5줄씩 일기 쓰기. 세 번째,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 네 번째, 일회용품 쓰지 않기. 다섯 번째, 하루에 한 접시씩 채소 먹기. 여섯 번째,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웃기. 일곱 번째, 내 책상은 내가 정리하기. 여덟 번째, 하루에 한 번 야옹이랑 놀아주기. 아홉 번째, 자기 전에 엄마 아빠 칭찬하기. 열 번째, 하루에 한 번 감사하는 마음 갖기. 너는 어떤 습관을 갖고 싶어? 고릴라 아줌마가 들려주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이 있다네요. 하나, 지금 당장 시작하자. 습관을 만들려면,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어때요? 지금 시작해야죠. 지금이 가장 빠른 거니까. 스페인 속담 중에 내일이 가장 바쁜 날이다는 말이 있어요. 운동도 내일부터, 책 읽기도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는 것도 내일부터. 그러니 내일이 가장 바쁜 날일 수밖에. 나쁜 습관을 바꾸고 싶다고? 그럼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봐. 우리 연애는 단순해서 뭐든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의욕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대. 첫째, 오늘은 피곤하고 바쁘니까 내일부터 하자. 두 번째, 그래도 하기로 한 거니까 밖에 나가 보기만 할까? 세 번째, 이왕 나온 김에 슬슬 걸어볼까? 네 번째, 나도 한번 달려볼까? 다섯 번째, 30분쯤은 달 수 있겠는걸? 여섯 번째, 운동을 하고 나니 기분이 좋다. 헛들. 둘, 목표는 작고 구체적으로 잡자.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목표는 작고 구체적으로 잡는 게 좋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고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거든. 우리 연애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싫어하지만 작은 변화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 목표를 작고 구체적으로 잡으면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서 좋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아서 좋아.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기는 날마다 30분씩 하늘 자전거 타기로 또 줄여요. 하루에 하루 책 한 권씩 읽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날마다 30쪽씩 읽기로. 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감사하기로. 저 감사일기 쓰고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로. 30분 일찍 자고 30분 일찍 일어나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셋.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을 덮어버리자.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덮어버리자. 게임하고 싶은데 약속 있으니까 딱 30초만 읽어보자. 이런 책 읽는 재미에 빠져 게임할 시간이 없네. 책 읽는 습관이 게임하는 습관을 덮어버렸네. 습관은 아주 세고 끈질겨서 단번에 사라지지 않아. 나쁜 습관을 바꾸고 싶다고? 그럼 좋은 습관을 들여 나쁜 습관이 튀어나올 틈을 주지 않는 거야.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을 바꾸는데 대단한 힘이 있거든. 넷, 목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자. 우리 연애는 깜박깜박 잘 잊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 잊어버리지 않게 자주 일깨워주는 게 좋아. 하루에 책을 30쪽씩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집안 곳곳에 책을 갖다 놓자. 목표나 계획을 종이에 적어서 여기저기 붙여놓은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쪽에 책, 저쪽에 책, 사방대 책에서 심지어 시계에도 책이 붙어있고 탁자나 다른 데도 붙어있고 화분에도 붙어있네. 달려있네.
5. 잘했을 때는 자신에게 상을 주자. 무언가를 잘하면 학교에서 상장을 주는 것처럼 네가 세운 목표를 잘 지켰을 때에는 자신에게 상이나 선물을 주자. 상이나 선물은 꼭 물건이 아니어도 된다. 칭찬 스티커 붙이기. 2장만 붙이면 30장. 30분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하기. 딱 20분만. 정말 사고 싶었던 물건 사달라고 부탁하기. 엄마에게 뽀뽀 5번 받기. 이제 그만. 이런 것도 알고 있니? 톨스토이는 날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어. 톨스토이가 러시아 위대한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젊었을 때부터 가졌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었어. 톨스토이는 19살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82살에 세상을 뜰 때까지 63년 동안 일기를 썼어. 그렇게 날마다 일기를 쓴 덕분에 글쓰기 실력을 갈고 닦아서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부활처럼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어. 저도 일기는 쓰긴 씁니다. 질이 좀 달려져야 될지 모르지만 칸트는 날마다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어. 칸트는 위대한 철학자도 유명하지만 날마다 일어나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 글 쓰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등 모든 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켰던 걸로도 유명해. 산책을 할 때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해진 길을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칸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췄대. 걷고 산책하는 것만큼 뇌에 좋은 운동은 없어. 산책을 하면 뇌의 운동이 활발해져 생각이 정리되고 좋은 생각도 많이 떠오르지. 달리는 열쇠를 주고 낮잠을 자는 달리는 화가예요. 열쇠를 주고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어. 초현실주의자 화가 달리는 평소에 가장 위대한 영감은 꿈속에 있다고 말하곤 했지. 그래서 낮잠을 자기 전에 무거운 열쇠를 손에 쥐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열쇠를 잡고 바닥에는 접시 하나를 엎어두는 거야. 서서히 잠이 들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열쇠가 접시 위로 떨어지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그럼 잠에서 깨어나 방금 꾸었던 생생한 꿈의 이미지를 그림에 담았었대. 영감이 떠올랐다. 땡그랑. 정약용은 손으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어. 뭐냐고? 옛날 사람들은 눈으로만 책을 읽지 않고 입으로도 읽고 손으로 읽었다는 거 알고 있니? 다산 정약용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의 한 사람인데요. 눈으로만 대충대충 보는 것은 달리는 말 위에서 꽃구경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필기구를 곁에 두고 중요하거나 깨달음을 주는 글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기록한 덕에 기왕살이 18년 동안 500권이나 되는 책을 남겼어. 동트기 전에 일어나라. 기록하기를 즐겨라.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글이야. 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여보,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아빠도 스티커를 30장만 모으면 하고 그 좋은 습관을 갖다 지금 들기 사는 거예요. 누워서 밥못을 먹고 있잖아요. 리모컨을 가지고 있고 그건 좀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으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했던 그런 좋은 습관을 아빠에게도 또 해야죠. 그러죠. 가족은 이렇게 좋은 행동을 같이 해야지 더 플러스 역할을 하잖아요. 네, 오늘은 콩콩이의 대단한 습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어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이 그런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좋고요. 또 주변에 그렇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건 또 어때요? 좋은 일이잖아요. 네. 오늘도 즐거운 일 가득하고 감사한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